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이 부모님들이 장애인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렵다고 돈을 내라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여기 아니면 또 새로운 갈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에 그거에 응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자기 투자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주 많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렵게 취업을 했더니 계속 일하고 싶으면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후원금을 안 냈더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조명실 씨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판다는 것도 좋았고. 조 씨와 동료 장애인 2명이 일했던 카페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평택 씨가 무상으로 공간까지 내줘 임대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한 장소입니다.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취업할 수 있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난 5년간 조 씨 등은 하루 3시간씩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월급으로 1인당 3, 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그 꿈을 좀 잃었던 것 같고. 굉장히 그런데 얼마 전 조 씨와 동료 장애인들은 네. 사회복지법인 측으로부터 500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란 게 큰 돈이에요. 장애인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당연하듯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법인 측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 운영을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이 자기 투자 없이 하시니까 마음을 좀 내셔라. 당장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를 여쭤본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내지 않자 법인 측은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조 씨 등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출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안 되느냐고. 돈이 있어야만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모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연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카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법인 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저거는 어쨌든 공동모금회에서 이 시설을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자체에서 그 장소를 내줘서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시설을 해주고 그걸 운영만 사회복지법인이 해서 그 운영을 할 때 이제 장애인 친구를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건데 지금 말하자면 의사를 묻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장애인 친구를 자른 거잖아요. 그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지 일단. 저는 부모님이라면 먼저 노동부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분명히 근로자성이 있었을 거예요. 월급을 따박따박 받았고 그랬으니까 전 일단은 이거는 부당해고지. 그러니까 일단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마음을 좀 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말이 장애인이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근로를 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런 거지. 야, 우리가 회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니네 돈 내놔. 직원들한테 이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어이없는 문구야. 너무 자기 투자 없이 하시니까. 아니 어떤 거지. 직원이 그건 직원이 아니지. 그건 근로자가 아니지. 그건 사업주지 그러면은. 근데 직원한테 우리 지금 회사 어려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이 부모님들이 장애인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사회복지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법인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렵다고 돈을 내라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다 나와요. 이 친구들 중증장애인들 채용하면 60%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3시간씩 일했으면 3시간씩 일했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의 60%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 친구가 뭐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60%를 받으니까 3, 68, 그럼 18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장애인 친구를 한 달을 쓸 때 12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이 친구를 쓴 거예요. 근데 12만 원 내면 12만 원만 이 친구한테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채워서 이 친구가 30만 원, 그것도 그 적은 돈 30만 원을 받아 가는데 그거를 너무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정말 여기 아니면 또 새로운 갈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에 그거에 응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곳이 여기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럼 그거에 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채용이 안 됐는데 새로 채용이 된 사람들은 혹시 어떤 이들이 말하는 자기 투자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불안감을 갖는 걸 좀 없애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여전히 적지만 발달장애 일자리들이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부족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100이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부모님들은 이게 10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족하지만 이 만들어진 만큼도 잘 모르세요. 모르고 정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불안하시니까 이런 데 더 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불안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정말 지금 있는 걸 오히려 좀 찾아보실 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이게 약간 사실 구청에서도 공간만 내줬으니까 법인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어떻게 보면 방조의 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구청 내에서 어쨌든 있는 공간을 내어줬으면 그리고 법인에게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줬으면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게 분명히 감시가 되어야 되고 감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분이 너무 당당하게 뉴스에 나와서 자기 투자를 하라고 좀 의사를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는 식의 발언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게 아니라 구에서도 아니 우리가 내준 법인이 이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너무 놀라운 거는 새로운 또 세 분의 그 직원분들과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물론 계약이 이미 종료될 시점에 정말 양아치같이 제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자체가 지금 이제 평택시라고 그랬죠. 네. 평택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 관계자면 저는 여기를 사회복지법인에 주지 않고 그냥 일반 기업에 주겠어요. 평택시에도 찾아보면 거기도 그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벌금 내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그런 기업에다가 어떤 기업이든 어쨌든 내가 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장애인도 채용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네 회사가 들어가면 어쨌든 자기네 회사 홍보도 되고 그리고 장소 제공해 인프라 다 제공해 그러면 그건 마다할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뭐 이런 일이 있어서도 문제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뜻이 맞는 어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것들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 뭔가 자리가 있을 때 저는 그냥 이걸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정말로 어떤 복지 안에 넣지 말고 그냥 일반 기업에 이거를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냥 사회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연결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고 분명히 그거를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분명히 평택에 있는 기업들 중에 분명히 이거 찬성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기업에 그냥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내가 지금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도 내가 지금 복지 서비스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머님도 그렇고 이거를 운영하는 이 기관도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기업에 줬을 때는 이 기업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고 내가 여기 카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 사람이니까 나는 채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꿀 수 있으면 저는
그 시 관계자분들이 그냥 기업에 그냥 거기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맞아요. 이게 뭐 갈 곳은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서비스 제공자야, 제공자인데 내 맘에 드는 사람만 내가 제공해 줄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틀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틀을 깨려면 어쨌든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가 많아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네가 이 장애인 친구들이랑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친구들한테 일반 외부에서 대우해주는 것만큼 대우해줘야지 여기 있는 거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관계자분들이라면 그냥 일반 기업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어쨌든 어머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언론에도 나고 이래서 이게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되기를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카페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이 평택시 자체에서 시 어떤 공간을 그렇게 내줬다는 거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감수성이 없으면 굉장히 얘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미 그런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로는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얘기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이 계시면, 요 당사자 어머님이 계시면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